먼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창가에 앉은 이준호는 한국으로 향하는 마음이 무겁기도 설레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미국에서 내과의사로 일하며 살아온 그는 이제 은퇴 후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비행기 안은 조용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어릴 적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곤 했지요. 박사님, 음료 드릴까요? 승무원의 목소리에 이준호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 한 잔을 건네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습니다. 영어를 말하면서도 그의 억양에는 여전히 한국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창밖으로는 푸른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비행기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세월의 흐름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가족을 찾겠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미아.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여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여동생은 겨우 5살이었어요. 전쟁의 혼란 속에서 그들은 헤어졌고 이준호는 미군에 의해 구조되어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양부모는 그에게 좋은 교육과 따뜻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고국과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의사가 된 후에도 그는 한국의 가족을 찾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국정 문제와 전쟁 후 혼란스러운 기록들로 인해 실마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착륙 준비를 해주시겠어요? 승무원의 말에 이준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이준호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한국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의 영혼은 고향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준호는 천천히 조금은 불안정한 걸음으로 출국장을 빠져나왔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한국어 간판들, 사람들의 얼굴, 심지어 공기까지도 그에게는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 짐을 풀고 이준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문득 어릴 적 꿈속에서 자주 보던 여동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해맑은 미소를 짓던 정미의 모습이었어요. 아직도 살아있을까? 이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 가능성은 희박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봄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지나가는 노인들을 바라보았어요. 혹시 그들 중에 정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시선은 분주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뉴스에서 이산 가족 찾기 캠페인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DNA 등록을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준호의 눈이 빛났어요. 그는 즉시 병원 위치를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서둘러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에 그의 발걸음은 조금 빨랐어요. 마침내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안내 데스크에서 DNA 등록에 관한 정보를 물었어요. 친절한 간호사가 그에게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이 서류를 작성하시고 3층 유전자 검사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혈액 샘플을 채취할 거예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그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 작은 행동이 그의 삶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적으면서 그는 자신의 한국 이름 이준호를 쓰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수십 년간 미국에서는 잔리라고 불렸으니까요. 양식을 거의 다 채웠을 때 병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주 가족을 찾습니다. 윤정님, 장례식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는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병원과 장례식장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마저 작성한 후 그는 3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검은 상복을 입은 한 여성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무심코 그 여성을 바라보던 이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왠지 모를 이끌림에 그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어요. 병원 1층 한쪽에 마련된 장례식장 입구에 다다르자 그 여성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 앞에 섰어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선 이준호의 시선이 영정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사진 속의 여인은 꿈에서 본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나이든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릴 적 정미와 같았어요. 이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어요. 영정 아래에는 고 정미 여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준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미야. 그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상복을 입은 여성이 그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어르신은 누구신가요? 어머니를 아세요? 이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이 흔들렸고 갑자기 쓰러지듯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윤정은 놀라 그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이준호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어요. 정미, 내 동생, 정미.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준호를 가까운 의자로 안내했어요. 잠시만요. 물 좀 가져올게요. 윤정이 물을 가져오는 동안 이준호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엉켰어요. 슬픔, 후회, 그리고 안도감까지. 마침내 그가 그토록 찾던 여동생을 만났지만 이미 늦어버렸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정이 물컵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르신께서는 어머니의 오빠 이준호 분이신가요? 이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 내가 이준호야. 정미의 오빠고. 윤정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오빠를 기다리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오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에 이준호의 어깨가 무겁게 떨려왔습니다. 윤정은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외삼촌, 정말 외삼촌이시죠?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그분.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정미를 마지막으로 보지도 못하고.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조문객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둘을 바라보았지만 윤정과 이준호는 세상의 소음을 느끼지 못한 채 서로의 존재에 압도되어 있었어요. 이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정미의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영정을 만졌어요. 정미야,
오빠가 왔어. 많이 늦었지? 미안해. 윤정은 그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던 오빠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준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외삼촌, 어머니 장례가 끝나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이준호와 윤정은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 삼촌과 조카 하지만 그들은 완전한 타인이기도 했습니다. 이준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문을 열었어요. 정민은 어떻게 지냈니? 행복하게 살았니? 윤정의 눈에 슬픈 빛이 어렸습니다. 어머니는 강인한 분이셨어요. 6.25 전쟁 후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내셨죠. 결혼하셔서 저를 낳으시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잘 키우셨습니다. 이준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랬구나. 정미가 고생을 많이 했겠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삶에서 가장 큰 소원은 오빠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어요. 외삼촌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이 말에 이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정미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단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차례 한국에 왔었어. 하지만 부모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정미의 얼굴만 가물가물 기억했을 뿐이었지. 그때는 지금처럼 DNA 검사 같은 게 없었으니까. 윤정은 이준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외삼촌,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당신이 찾으려 노력했다는 걸.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카페의 조용한 음악이 그들 사이의 묵직한 공기를 채웠어요. 윤정아, 나한테 정미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니?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는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제가 어릴 때부터 외삼촌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우리 준호 오빠는 키가 크고 똑똑해.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준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랬구나. 정민은 나를 잊지 않았구나.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매년 외삼촌의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서 함께 축하했어요. 오빠는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하시면서요. 이준호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도 매년 자신의 생일에 정미를 생각했으니까요. 두 남매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평생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서랍에는 외삼촌을 찾기 위한 기록들이 가득해요. 신문 광고, 라디오 방송,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준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나도 미국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미를 찾으려 했단다. 신문에 광고도 내고 대사관에도 연락해봤지. 하지만 정보가 너무 부족했어. 전쟁 중에 헤어진 아이들. 우리처럼 이름만 기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삼촌, 우리 집에 가보시겠어요? 어머니의 물건들과 외삼촌에 관한 기록들이 있어요. 이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윤정의 집은 아담한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뭔가 익숙한 냄새가 이준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문득 어릴 적 기억 속의 향기를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끓이던 된장국 냄새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외삼촌. 윤정이 그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의 장식장 위에는 정미 여사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 그녀의 인생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어요. 이준호는 천천히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정미가 20때쯤 찍은 건가?
이준호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결혼하시기 전 모습이에요. 외삼촌을 닮으셨죠? 이준호는 사진 속 정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매와 미소는 분명 어린 시절 기억 속의 동생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윤정아, 정미가 남긴 기록들 볼 수 있을까?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의 방에 있어요. 따라오세요. 정미 여사의 방은 소박하면서도 정갈했습니다. 벽면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침대 옆 작은 책상 위에는 노트와 편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윤정은 침대 아래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신 보물 상자예요. 윤정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서류들과 사진, 그리고 여러 기념품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오래된 종이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것은 연필로 쓴 메모였습니다. 이준호, 1950년 경기도 연천리, 인천항 미군 수용소. 이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확해. 내가 미군에게 구조된 곳이야.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신 정보입니다. 이 정보로 외삼촌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몰라요. 상자 속에는 더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 신청서, 신문 광고 복사본, 그리고 여러 편지들이 있었어요. 이준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미가 얼마나 간절히 자신을 찾았는지 실감했습니다. 이건 내가 쓴 편지야. 이준호가 한 봉투를 꺼냈어요. 그것은 1975년에 한국 적십 자사를 통해 보낸 편지였습니다. 윤정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이요? 그 편지가 어떻게 여기에? 당시 나는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였어. 한국 적십 자사를 통해 이산 가족을 찾으려 했지. 하지만 답장은 받지 못했어. 윤정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이준호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간단한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이름, 나이, 헤어진 장소와 시간, 그리고 동생 정미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편지를 받았다면 왜 연락을 못했을까요? 윤정이 의아해했어요. 이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고 국제 연락이 쉽지 않았지. 어쩌면 편지는 도착했지만 정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윤정은 다른 서류들을 살펴보다가 작은 메모장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정미 여사가 마지막 몇 년간 써온 일기였습니다. 외삼촌, 이건 어머니의 일기예요. 읽어보시겠어요?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정미의 반듯한 글씨체로 쓰여 있었어요. 오늘도 준호 오빠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빠는 분명 살아있을 거야. 어딘가에서. 이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일기장에는 정미가 매년 이준호의 생일마다 쓴 편지 형식의 글이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 오늘은 오빠의 70번째 생일이에요. 오빠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건강하게 지내고 있나요? 나는 오빠를 위해 오늘도 기도했어요. 이준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윤정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정미의 방에서 오랜 시간 함께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이준호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윤정은 고개를 젓고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외삼촌. 어머니는 외삼촌이 오실 거라고 항상 믿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영혼은 지금 외삼촌이 이곳에 오신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준호는 윤정의 말에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윤정은 상자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최근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7년 전 뉴욕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뉴욕에 놀러 갔었거든요. 이준호는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타임스퀘어, 센트럴파크,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맨해튼의 한 거리에서 찍은 사진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어요. 이건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미 여사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우연히 지나가던 한 노신사의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신사는 바로 이준호였어요. 윤정은 눈을 크게 뜨고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외삼촌, 이분이 외삼촌이신가요? 설마. 이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기억 속에서 7년 전 뉴욕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그는 병원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고 아시아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다녔던 것이 기억났어요. 내가 정미와 지나쳤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7년 전에 이미 만났었단 말이야?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준호와 윤정은 그 사진을 놓지 못한 채 서로의 눈빛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7년 전 뉴욕의 붐비는 거리에서 남매는 서로를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들은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땅을 밟으며 단 몇 걸음 거리에 있었지만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계속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하셨어요. 오늘따라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이준호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어요. 나도 그날 이상하게 한국이 그리웠어. 병원 근처를 산책하다가 한국 관광객들을 보면서 고향 생각을 했었지. 운명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사진 속 정미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미야.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해서. 윤정은 이준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외삼촌, 이건 운명이었나 봐요. 어쩌면 그때는 아직 만날 때가 아니었던 거죠.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그때 그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다면 정미를 알아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정아,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준호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생 동생을 찾겠다는 희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정미는 이 세상에 없고. 윤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저희가 있잖아요. 저와 제 아이들,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가족들이요. 외삼촌의 가족이에요. 이준호는 윤정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빛이 돌아왔어요. 그래, 넌 정미의 딸이구나. 내 조카? 윤정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외삼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외삼촌에 대한 이야기도요. 이준호는 상자에서 다른 사진들을 꺼내 보았어요. 정미의 결혼식 사진, 윤정이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그리고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여러 순간들. 정미가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 다행이야. 이준호가 작은 위안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는 강인하셨어요.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침묵이 잠시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갑자기 윤정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외삼촌, 우리 함께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확실히 해두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비록 정미는 만나지 못했지만 적어도 너와 내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테니.
다음 날 이준호와 윤정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DNA 검사를 위한 혈액 샘플을 채취했어요. 의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외삼촌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병원을 나서며 윤정이 말했어요. 미국에서의 삶은 어땠나요? 의사가 되신 이야기도 듣고 싶고요. 이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이야기를 해줄게. 하지만 그 전에 정미의 유골함이 있는 곳에 가보고 싶구나.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어머니는 시립추모공원에 모셨어요. 지금 바로 가볼까요? 이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가자. 추모공원은 조용했어요.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두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윤정이 안내하는 대로 그들은 정미 여사의 유골함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준호는 유골함 앞에 서서 가만히 정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어요. 정미야, 오빠가 너무 늦게 왔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정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넌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어. 평생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상상했단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렸어. 추모공원에서 돌아온 후 이준호와 윤정은 일상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이준호에게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준호는 윤정에게 미국에서의 삶과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정이 깊어져 갔습니다. 외삼촌,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힘드셨죠? 어느 날 저녁 윤정이 차를 마시며 물었어요. 이준호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았지. 언어도 문제였고 인종 차별도 있었어. 하지만 양부모가 정말 좋은 분들이셨단다. 내가 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지. 외삼촌은 가족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호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어요. 한때 결혼할 뻔했지.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한국과 정미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 그래서인지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단다. 윤정은 이준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평생 어머니를 찾으셨군요. 그래, 내 삶의 목표였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놓친 것들도 많았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그게 내 삶의 이유였으니까. 대화를 나누던 중 윤정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네, 박사님.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 윤정이 전화를 끊고 이준호를 바라보았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대요. 내일 함께 가볼까요? 이준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사는 그들을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윤정 씨는 이준호 박사님의 친조카가 맞습니다. 유전적 일치도가 매우 높게 나왔어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과학적으로 확인받자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이준호도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외삼촌.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실을 나온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감정이 너무 강하게 밀려왔기 때문이었어요. 윤정은 복도 의자에 앉아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구나. 이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외삼촌.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만났어요. 비록 정민은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분명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준호는 윤정에게 제안했어요. 정미의 유골함에 뉴욕에서 찍은 사진을 함께 넣고 싶구나. 괜찮을까? 윤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들은 다시 추모공원을 찾았어요. 이준호는 정미의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7년 전 뉴욕에서 찍힌 사진을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스쳐 지나갔던 그 순간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유골함 옆에 놓았습니다. 정미야, 우린 7년 전에 이미 만났었구나. 근데 서로 못 알아봤어.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하다. 이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윤정은 이준호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외삼촌이 우리와 함께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날 밤 이준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정미를 보았어요. 해맑게 웃으며 그에게 달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정미야, 오빠가 너무 늦었구나. 아니에요, 오빠. 우리는 이미 만났잖아요. 뉴욕에서. 꿈에서 깨어난 이준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정미가 그를 용서해 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이준호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윤정의 남편과 두 아이들은 이준호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외할아버지세요? 윤정의 어린 딸이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깊은 감동에 목이 메었어요. 외할아버지라는 단어가 그에게는 너무나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나는 너의 외할아버지란다.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이준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맸던 가족을 이제야 찾았으니까요. 비록 정미는 이 세상에 없었지만 그녀의 딸과 손주들을 통해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준호가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어요. 그는 윤정의 가족과 함께 지내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던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졌고 외로움 대신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그를 감싸고 있었어요. 어느 맑은 날 이준호는 윤정과 함께 정미 여사의 생일을 맞아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정미가 좋아했던 꽃과 케이크를 가져갔어요. 윤정은 어머니의 유골함 앞에 꽃을 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의 생신이에요. 외삼촌과 함께 왔어요. 윤정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준호는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미야, 생일 축하한다. 오빠가 이렇게 너의 생일을 함께 보내는 건 처음이구나. 미안하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윤정은 옆에서 그를 지켜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외삼촌, 어머니는 알고 계실 거예요. 외삼촌이 항상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작은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릴 적 정미가 가지고 놀던 팔찌야. 내가 미국으로 갈 때 몰래 가져왔었지. 평생 간직했단다. 이준호가 팔찌를 꺼내 조심스럽게 윤정에게 건넸어요. 윤정은 놀란 눈으로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구슬들로 만들어진 작은 팔찌였지만 7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소중한 유물이었어요.
외삼촌, 이걸 어머니의 유골함에 함께 넣어도 될까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정미에게 돌려줄 때가 됐구나. 윤정은 팔찌를 정미의 유골함 곁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오랜 여정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준호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추모공원을 나오는 길,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준호와 윤정은 우산을 함께 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가 마치 정미의 목소리처럼 들려왔어요. 외삼촌,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윤정이 이준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윤정아, 내가 살아온 시간, 정미를 잃고 내 마음도 같이 묻었었어. 하지만 이제는 정미가 너를 통해 다시 내 앞에 서게 됐구나. 윤정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이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외삼촌, 이제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너와 내 가족이 있으니까.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다시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걷는 길 위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정미가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이준호는 윤정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정아, 나 한국에 영구적으로 머물기로 했어. 미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여기서 남은 삶을 보내려 해. 윤정은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정말요? 그럼 외삼촌이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가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무 늦게 찾은 가족이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너희와 함께 보내고 싶구나. 윤정은 기쁨에 찬 얼굴로 이준호를 안아주었어요. 정말 기뻐요, 외삼촌. 어머니도 분명 행복해 하실 거예요. 이준호는 미국으로 잠시 돌아가 자신의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일했던 병원의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아파트와 소유물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양부모의 묘지를 찾아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제 뿌리를 찾았습니다. 이준호는 양부모의 묘비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 후,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정과 그녀의 가족들은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정의 아이들이 외할아버지 라고 외치며 달려왔을 때 이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준호는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던 경험을 살려 지역 의료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찼어요. 더 이상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헤매는 외로운 영혼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행복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정이 그에게 물었어요. 외삼촌, 혹시 후회하는 것이 있으세요? 이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단다. 비록 정미와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너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내 아이들도.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완성된 것 같아. 1년이 흘렀습니다. 이준호는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그는 윤정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히 윤정의 아이들, 자신의 증손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어린 시절 잃어버린 가족의 따뜻함을 이제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날, 이준호는 윤정과 함께 정미의 묘소를 찾았어요. 그들은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정미야, 봄이 왔단다. 너는 항상 봄을 좋아했지? 이준호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옆에서 가만히 미소 지었어요.
외삼촌이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존중해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묘소를 돌아 나오며 이준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윤정아, 나 하나 부탁할 게 있단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말씀하세요 했습니다. 내가 정미의 비석 옆에 작은 비석을 하나 세우고 싶구나. 내가 세상을 떠나면 정미 곁에 묻히고 싶어.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물론이죠, 외삼촌.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이후 이준호는 자신의 비석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정미의 비석 바로 옆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두었어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정미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준호는 윤정에게 자신의 일생을 담은 회고록을 쓰고 있다고 말했어요. 내 삶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구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족의 역사를 알았으면 해. 윤정은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외삼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준호와 윤정은 함께 회고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 헤어진 남매, 미국에서의 삶, 끊임없는 가족 찾기, 그리고 마침내 뒤늦게 이루어진 재회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회고록을 완성한 날, 이준호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 삶이 감사합니다. 비록 늦게 찾았지만 정미의 딸 윤정과 그 가족들을 통해 나는 다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이준호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어요. 의사로서 그는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윤정의 집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외삼촌,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윤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윤정아.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두렵지 않단다. 이제 나는 정미를 만날 준비가 됐어. 윤정은 눈물을 참으며 이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외삼촌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아침, 이준호는 윤정을 불렀습니다. 윤정아, 정미의 사진을 좀 가져다 줄래? 윤정은 어머니의 사진과 7년 전 뉴욕에서 찍은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준호는 그 사진들을 가슴에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정미를 직접 만나러 갈 거야. 이번에는 서로 알아볼 수 있겠지. 윤정은 이준호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네, 외삼촌. 어머니가 분명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이준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마치 꿈속에서 정미를 만난 것처럼.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이준호의 유골은 그의 바람대로 정미의 비석 옆에 묻혔어요. 두 비석은 나란히 서서 오랜 시간 헤어져 있던 남매가 마침내 함께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준호 1946-2025- 평생 동생을 찾던 오빠 이제 편히 쉬세요. 윤정은 두 비석 앞에 작은 꽃병을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준호가 평생 간직했던 정미의 팔찌와 뉴욕에서 찍힌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외삼촌, 이제 두 분이 함께 하시니 정말 다행이에요. 윤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살랑거리며 두 비석 사이로 불어왔어요. 마치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남매의 영혼이 서로를 반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이준호의 회고록을 출판했어요.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산 가족의 아픔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준호가 쓴 글이 실려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찾아 평생을 헤매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혼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었다. 정미야,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구나.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윤정은 가끔 두 비석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봄날 윤정의 손녀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는 왜 서로 찾지 못했어요?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사람들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만나게 되는 법이란다. 비록 늦었더라도 그들은 서로를 찾았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고 있어. 비석 앞에 놓인 사진 속에서 이준호와 정민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사진 뒤에는 이준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 삶이 감사합니다.